버핏이 이번에 3분기에 크게 사들인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비밀 유지 요청을 했어요. 내가 어떤 기업을 샀는지 말하지 마시오. 어떤 사유 때문인지 왜 비밀 요청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고 임시적인 걸 겁니다. 그러면 3분기에 어떤 매수를 했고 이게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4분기에도 마저 매집을 하는 구간일 거고 그 사이에서 뭐 알려지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만 잠깐 일시적인 어떤 비밀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버핏이 굉장히 큰 규모로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버핏 특성상 보통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데 일시적인 기간 안에는 그래도 매수를 끝내야 돼요. 분할 매수를 빠르게. 그러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같은 업종 대비 이 주식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 매수세가 좀 튀어오르는 것 같더라, 그런 기업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되겠죠. 아마 발표가 나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버핏의 특징을 보면은 2년 정도 계속 사들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한 3년 동안 10번 정도 나눠 샀었고요. 옥시덴탈도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한 3, 4번 정도의 추가 매수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내역을 봤더니 3분기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금융 부분으로 돼서 1조 2천억 정도의 지출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략 매수가 아니고 일부일 거니까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어떤 은행들, 뉴스를 토대로 하자면은 시총 25위권의 은행을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식이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대 주주가 버핏이다 보니까 월가의 은행 소식이 빠삭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보고 있어요. S&P 500을 보면요, 정유주랑 은행주만 저평가했어요. 나머지는 적정 혹은 고평가 상태입니다. 뭐 기술주야 인기가 많으니까 밸류가 높은 편이고 성장성도 높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PER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라고 해서 이게 싸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저평가인 구간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버핏이 옥시덴탈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쉐브론도 대량 매수를 해놨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은행주인데, 결국은 금리라던가 경기 화랑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은행주는 웬만한 기술주 뺨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아니냐라는 생각에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핏이 한번 기술주 큰 거 하나 사서 딱 올인 이런 걸 보여주면 좋겠는데, 버핏이 기술주를 산 사례가 흔치 않아요. 애플, 그리고 예전에 IBM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애플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주 중에 뭐 괜찮은 거 하나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서 인텔이다라는 말도 해주시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저번에 TSMC를 다시 사는 걸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걸 수도 있다라 동의도 하고 있어요. 열어봐야 알겠지만 은행주일 가능성도 있긴 있다. 그리고 버핏이 무엇을 살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된다, 이겁니다. 버핏의 보유 주력들을 보면은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인데요. 리먼 이후에 사들였던 주식들이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쉐브론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코카콜라는 워낙 예전에 사들였던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최근에 사들였는데 비중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죠. 버핏이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5가지만 봐도요, 높은 확률로 이 주식을 사고 나서 대세 상승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주식을 사는 타이밍은 어둠의 터널 초입에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의 터널 끝부분에서 사요. 그래서 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주식이 쭉 갑니다. 사자마자 잠깐 힘든 기간을 겪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적당히 위기가 해제됐다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죠. 최저점을 노리는 투자자는 아니에요. 아니면 지수가 안 오른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안 올라도 그 종목은 지수를 훌쩍 초과하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2008년 리먼이 터지고 나서 은행주가 헐값이었는데 버핏은 그때가 아니라 2011년에 은행주를 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선주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을 투자하고 연 10% 이자를 받았어요. 주가가 11달러 부근일 때 우선주를 샀는데 이게 2011년 유럽 리스크가 터지면서 주가가 5달러까지 내려갔어요. 버핏이 1년만 더 늦게 샀으면 절반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길게 보면은 그 시기가 은행주의 역사적 저점이었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보면은 1200 부근이었거든요. 최저점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점이었던 거죠. 만 4년 만에 S&P 500이 2000을 돌파해요. 지수가 66%가 올랐습니다. 은행주는 경기 확장 신용이랑 연관이 있어요. 경기 회복세가 되면 은행주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이때는 지수도 같이 올라요. 만약에 이번에 버핏이 은행을 산 거라면은 향후 몇 년 동안 경기 회복으로 인한 대세 상승장을 생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애플 매수 시기도 보면은 2016에서 2018년 집중적인 매수를 합니다. 애플 주가는 20에서 40달러 했었거든요.
버핏이 매수하는 시기에만 벌써 2배가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라 생각하는데 이후에 애플은 5년 뒤에 주가가 $200 근처에 옵니다. 버핏이 2021년 130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하는데 후회를 한다 이렇게 나중에 밝혔어요. 작년 말에 130달러 부근이 되니까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합니다. 이때 동원된 돈이 TSMC를 판 돈이랑 일치해요. TSMC보다 확실한 애플이 세일 가격으로 나오니까 교체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TSMC를 버핏이 찍어놓은 주식인데 가격만 다시 그때로 돌아온다면은 버핏이 TSMC를 사들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버핏이 애플을 대량 매수했던 시기는 S&P 500이 2000선이었던 시기였었습니다. 2011년 대비 2배가 올랐죠. 2015년 하반기에는 중국 위기 그리고 첫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면서 지수가 흔들렸던 시기였었어요. 차이나 쇼크가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안 좋았었습니다. 이때가 애플의 첫 매수 시기와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버핏이 애플을 매수하는 시기에 S&P 500은 2000에서 3000으로 50%나 올랐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에도 계속 불타기를 했다는 거죠. 애플이 지금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10%였는데 지금 급격히 증가해서 이제 50%가 됐어요. S&P 500 지수도 2000에서 현재 4500으로 상당히 올랐죠. 정유주는 코로나 이전에 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결국 손절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말이 돼서 버핏은 다시 정유주 매집을 나섭니다. 이미 옥시덴탈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고 연 10%의 이자를 10년간 받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옥시덴탈을 살 필요는 없었다라 판단했던 것 같아요. 신주 인수권도 있었지만 그 당시 때 가치가 없다시피 하니까 나중에 대박이 났지만 쉐브론을 매집했었습니다. 쉐브론 매수 시기를 보면은 주가가 $70 부근이었는데 2년 뒤에 $180를 넘기죠. 2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150%를 넘긴 투자가 됐습니다. 이 버핏이 산 주식들이 모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샀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단기간에 다시 정리를 하기도 하고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도 하고 불타기를 하기도 하고 주식이 아니라 채권식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방식을 다 써요. 뱅화에서도 봤듯이 산 가격보다 주가가 절반 더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력으로 샀던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크게 올랐다는 거죠. 지수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애플은 첫 매수 시기 주가 대비 900% 올랐고요. 쉐브론이 2년 만에 150%, 뱅화는 연 10% 이자 받으면서 10년간 주가만 200%가 올랐어요. 옥시덴탈도 연 10% 이자 받으면서 신주 인수권만 해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중 4위를 차지하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1987년 검은 월요일이 있었던 2년 뒤에 1989년에 인수를 합니다. 버핏의 매수 타이밍이 폭락했던 해가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매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주가가 $2였거든요. 2.9 정도? 현재 주가가 $60 수준이고 매년 받는 배당금이 $2 수준이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투자비도 안 들어가니까 현금 흐름의 90%까지 배당으로 내리거든요. 굉장히 배당이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배당을 하면서도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 당시 때 S&P 500 지수로만 봐도 버핏이 코카콜라를 샀던 시절이 280선이었습니다. 이후로 S&P 280선을 온 적이 없어요. 버핏 입장에서는 코카콜라를 이후에 샀으면은 그때보다 더 싸게 살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본이 680조 원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들고 있는 현금은 200조 원으로 버크셔 역사상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하락이 있었던 게 2020년 그리고 2022년이 있었기 때문에 버핏 입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매수를 할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이번에 매수하는 거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아니라 큰 기업일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번 버핏이 도전을 하는 구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수 모습도 한번 큰 조정을 주고 나서 회복하는 시기에 있어요. 금리 인하, 전쟁 종료, 물가 상승 둔화, 경기 회복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 상승 랠리의 초입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버핏이 대량 매수를 하기에도 좋은 자리라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인수한다면은 버핏 입장에서는 이제 증시가 상승기로 갈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버핏이 큰 규모의 대량 매수를 할 때마다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3분기에 엠바고가 걸린 이 주식이 시총 상위주일 때 향후 증시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